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면접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난 면접에 비해서 이번 면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응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면접을 준비한다면 이번 영상을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상황 면접이 도입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토론 면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토론 면접도 전과 크게 다른 바는 없었는데 같은 지역, 같은 직무끼리 대부분 다 보았고요. 가장 바뀐 점은 딱 하나, 토론 준비 시간이 20분이 아니라 10분입니다. 상당히 짧거든요. 최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를 정리를 하시고 주제에 해당되는 여러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준비 시간이 10분밖에 없고요. 토론이 30분 동안 1인 5조 형태로 상당히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얘기하는 내용들을 귀담아 듣고 나는 다른 분들과 어떤 팀 결론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면접관 분께서 10분 전입니다, 3분 전입니다, 결론을 도출하십시오, 이런 언급은 하셨다. 근데 별도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제시문은 A4지 한 장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고요. 제시문과 메모지 이런 점들은 토론 면접 시 다 지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토론 면접을 진행했던 건보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전에는 토론 면접이 진행되기 이전에 잠깐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기 시간에도 잡담을 할 수가 없었고요. 토론이 진행되면 그때부터 내부 토론자들끼리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주었다. 사회자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욕심을 부리는 사회자를 만나는 경우에는 그 조가 최종 결론까지 도달되기 상당히 어려웠다. 본인만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사회자가 있던 그런 조가 의외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토론에 어떤 주제들이 있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일 동안 면접을 보았는데요. 상황 면접과 거의 유사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주제를 보면 소아비만, 공황장애, 정신질환, 난임치료,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정책과 제도 부분에 있어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건보료 체납 해결 방안, 그리고 분만 취약 지원 사업, 우체국에서 하는 폐의약품 수거, 이런 부분이 정책과 제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복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고독사, 장애인 탈시설화, 심야 약구, 공공의료 격차, 이 정도가 이번 주제로 나왔습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 기출 주제 내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론은 내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이어야만 다른 토론자와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또 팀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면접 준비를 하실 때에는 내가 발표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론 면접이 끝나게 되면은 방 이동을 해야 합니다. 상황 면접을 이전에 PT 형태로 또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발표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찌 보면 상당히 허탈했던 상황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10분 준비를 한 이후에 2분 발표를 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이런 룰이었습니다. 물론 발표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방도 일부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별도의 준비 시간이 없었고요. 그리고 다대다 면접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상황 면접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공통적으로 상황 질문이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1인 5조기 때문에 5명이 앉아있는 책상 위에 A4지 반장 정도의 상황 주제가 적혀 있었고요. 뒤집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면접이 시작되면 한 명씩 뒤집어 보고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주제가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생계형 체납자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대상자에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했던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하던 상황 면접이 202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면접자의 사고와 가치관을 보는 이런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적합한 인성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느냐, 그리고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 답변에 최종 합격자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류가 실제 상황으로 놓여져 있냐면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걸 한번 볼게요. 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 이론을 묻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이 이렇게 있다. 앞에서 15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어떤 식으로 지원자님은 대처를 하겠느냐. 이런 형태의 민원류가 초반에 좀 나오다가 그 이후는 대부분은 다 업무상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이런 형태로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주어졌는지 이렇게 볼게요. 자, 공유를 하지 않는
않는 그런 경쟁심이 많은 동료,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선임, 지속적인 보고를 계속 요구하는 상사, 본인의 뜻대로만 고집을 피운다, 일을 떠넘긴다, 능력이 부족한 상사다, 상사가 노하우를 기껏 알려줬는데 더 좋은 노하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 처리할 것이며 상사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야 하느냐, 이런 형태로 상사와의 이 업무 처리와 상사와의 관계상에서 어떤 식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는지 부분을 상당히 많이 물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상사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적인 부분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협업 관계에 있는 다른 부서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겠느냐, 상사가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말아라, 나는 자발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상황, 부서 협력이 전혀 안 되는 개인 중심의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느냐,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딜레마 상황들이 대부분 다 주어졌습니다.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상은 상사였습니다. 상황이 이번에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답을 할 겁니다.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인성평가에 있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 면접이 끝났을 때 BEI 면접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는 항상 자기소개를 요구했던 건보가 이번에는 자기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BEI 평가 형태로 2개 아니면 3개 정도의 공통 질문을 묻는 그런 유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건보는 다대1 형태에서 다대4 형태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면접자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할 경우에는 3개 정도의 질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간상 2개 정도로 끝내는 그런 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존 방식에는 5개 이상의 굵직한 질문을 하고 꼬리 질문으로 이어가는 역량 중심의 평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무엇이고 본인의 강점과 보완을 해야 할 약점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직무 내에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으나 이번 면접은 바뀌었습니다. 특히 역량이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인성 검사에서 나타나는 나의 성향과 지금 면접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성향이 얼마나 또 일치를 하느냐, 질문의 상당수가 관계상에서의 부정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갈등이 가장 많았고요. 갈등 중재, 스트레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불편한 상황, 억울하고 또 서운했던 이런 감정들을 언제 느끼느냐, 관계상에서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 많았고요. 물론 타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례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관계상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다 평가를 하면서 가치관 점수가 주어졌을 겁니다. 성향 차이가 나는 동료와의 협업을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반대되는 사람,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또 이런 대안을 다른 동료에게 공유를 해본 적이 있느냐, 원활한 소통 체계를 만들었던 경험과 또는 이런 공감대 형성을 만들었던 사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건보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도 역시나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무 평가를 하기는 했으나 요양직에 좀 더 몰려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역량, 어떤 식으로 역량 개발을 해왔는지, 최근까지 역량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있는지, 업무 효율화를 만들어본 또 개선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 본인이 입사 후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지, 직무와 연관해서 질문도 일부는 있었으나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리고 상황 질문에서의 이런 상사와의 관계, 이런 점들을 또다시 BI 질문 중에 하나로 물어보는 경우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의 지시로 해보았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으나 막상 해보고 보니 상사의 지시가 맞구나, 이랬던 경험이 있느냐, 이런 형태로 상당히 긴 질문을 잘 들어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면접의 주제를 BI 면접에 가져와서 또다시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소서 질문이 실제 있는 분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하나 더 있느냐, 최근에 있느냐, 원칙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걸 왜 지킨 거냐 등등의 원칙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었다. 근데 전체적인 비중을 보았을 때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자소서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전에는 경력, 경험, 기술서를 보고 면접관들이 많은 질문을 했다면 이번에는 거의 경력과 경험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많이 없었고 일부 자소서에만 있었다. 자, 2024년에 건강보험공단을 지원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스펙과 함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릴 부분은 다대다 형식으로 역량형이 아니라 인성 중심의 평가를 하는 식으로 다시 변경이 됐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보는 조금씩 늘 변경을 했던 그런 면접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건보의 면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상반기죠, 역대 난이도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그 기준으로 면접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면 토론은 어차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토론 면접의 질을 높이려면 이전 상황 면접 발표처럼 흐름을 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 주제를 우리가 해야만 하고 누구에게 가장 효과적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더 내용적인 측면을 더 끌어올리려면 상황 면접 형태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토론 면접을 위해서라도 좋다. 아까 토론 면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소서도 당연히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역량이 있을 겁니다. 이 전문성 무엇이고 보유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고 직무 내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이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점들을 정리를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의 이력을 쭉 정리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보에 어차피 없어지지 않는 경력 기술서와 경험 기술서가 각각 있기 때문에 먼저 작성을 해보시고 주요 업무와 이에 따른 주 업무 내의 나의 성과들 정리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류를 또 뚫어야 되기 때문에 정량 스펙을 일단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과 특히 직업 교육, 이번 보훈 전형을 지원하신 분들도 상당히 학교와 직교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직교가 보훈 전형이나 장애 전형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 사회 형평 전형에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달라졌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부담이 일단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정량적인 요소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 특히 커말 1급과 한능검, ABSP나 또 사조사나 정처기 등등 또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는 정량 스펙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번에는 달라진 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또 눈을 낮춰서 건보로 지원하는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정량도 갖췄는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또 영양사나 이런 분들도 행정 쪽에 TO가 많은 경우에는 바로 지원을 해서 기존의 행정분들과 경쟁을 하는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정량적인 스펙은 최대한 채워가려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상당수가 이 공단 인턴을 했던 분들, 계약직 업무를 했던 분들 많았습니다. 꼭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메인 소재가 있을 겁니다. 협업, 갈등, 원칙, 이거는 기본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각종 이력에서 나타나는 나의 메인 소재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미리 써보는 자소서 형태로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점들은 다 건보의 인재상 4가지 기준으로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면접에서 과연 누가 합격하고 합격하지 못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과거 BEI와 토론 면접으로 합격을 하던 시절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는 인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잘 보유하고 있고 이를 표현을 잘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잘하시기 때문에 감점 자체가 없는 합격자 기준에는 크게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사고와 가치관으로 합격할 수 있는 면접으로 다시 또 바뀌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알고 2024년을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면접 시즌이 끝났을 때 제가 정리를 하고 많은 분들께 또 공유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 건보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최대한 여러분들께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건강보험공단의 현직자가 또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알고 건강보험공단 서류 접수를 할 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보를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프리반이라고 1월과 2월에는 그룹으로 또 소수로 제가 운영하는 과정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면접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